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하이. 마지막 업로드가 4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달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좀 쉬고 있어. 왜죠? 쉬고 싶으니까. 그 댓글 중에 영웅님 어디 갔어요? 머리 기르러 갔어요. 얘기를 하는데 머리 짧은 거 이제 인증했으니까 한번 가도 되나 집에?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뭐 나야 똑같지. 매매를 열심히 할 때는 좀 종목을 발굴을 하고 거기 사업 보고서 보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분석한다고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썼다면, 요즘에는 거의 이제 책 읽고 투자 인사이트를 좀 늘리기 위해서 여러 방면의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이지.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얘기했거든.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으래. 아니 500페이지가 가능하냐고. 결국에는 이제 남들보다 더 많이 읽어라. 이 분야 저 분야 이렇게 다 읽다 보면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나의 이제 인사이트가 된다, 나의 관점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야 씨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진짜 깨닫거든. 무슨 책을 최근 제가 가볍게 책. 어떤 책을 읽었지?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500부 쉽지 않아 이거. 그 책 좀 읽으시면 장을 보고 싶은 그런 좀 욕구 이런 것들이 좀 감당해지시. 우리 그 찰리먼거 형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런 얘기를 했거든. 계속 이제 시세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계속 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걸 못 내려놓으면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내가 계속 보다 보면은 팔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내려놓고 이제 시세표를 내려놓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매매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요즘 거의 속세를 떠나 있어. 큰 승부 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시세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뭐 종목도 보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게 막 생겨. 하나씩 사다 보니까 뭐야 씨, 종목 많이 샀어. 딱 그 시점에 또 시장이 떨어지더라고. 이건 정말 오래전에 경험을 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내가 이제 폭락장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폭락장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단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매매를 했다가 이제 폭락장 갑자기 오는 거거든.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약간 머리 쓴다고 기회비용을 좀 찾으려고 하잖아. 그럼 거기서 된통 당하는 거거든. 이 생각 꼭 해야 돼. 내가 그 찔끔 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오늘 하루에 뭐 100만 원을 더 벌었다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잖아.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큰 승부 때 잘해야 되고 자잘한 승부를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는 계속 현금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있다가 이제 큰 승부가 왔을 때 확 배팅하는 그런 용기, 그런 이제 자신감, 이걸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오늘도 그 큰 승부에 대한 힌트도 좀 주십니까? 그죠. 오늘 시장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머리만 공개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온 김에 이제 시장 얘기하면서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요새 매매하세요? 매매는 하지. 근데 이제 내가 그전에 뭐 사놨던 것들에 대해서 매도할 거 매도하고 뭐 본전에서 팔는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현금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큰 승부를 위해서 현금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일단 요즘에는 거의 매도만 해. 수익금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월별 수익 실현이거든. 1월, 2월 달은 내가 또 인증을 한번 했었지. 그리고 3, 4, 5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매도할 거 매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본전 매도한 것도 있고 뭐 수익 실현 난 것도 있고 뭐 비중이 적은데 큰 수익 난 것도 있고 비중이 큰데 뭐 좀 적게 수익 난 것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야. 근데 이제 수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거지. 큰 승부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있다. 1월 달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종목들 많이 샀거든. 많이 사고 계속 분할 매도를 했었지. 지금까지 끌고 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뭐 수익 실현할 거 수익 실현하고, 중간에 뭐 2, 3월 달에 뭐 4월 달에 떨어졌을 때 산 종목들 이제 매도하고 있고 뭐 그런 상태야. 뭐 내 매매를 다 보면 알겠지만 거의 눌림목 매매거든. 뭐 그냥 올라갈 때 뭐 따라 잡는다 이런 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눌림목 나왔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오면 사는 그런 약간 여유로운 투자? 뭐 이제 안 잡히면 말고. 아예 신규 진입은 없으셨나요? 신규 진입 간간히 하고 있지. 또 실적이 괜찮고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 나오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이제 툭툭 잡아대고 있지, 조금씩.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또 많다고 해서 많이 사버리면 또 시장이 떨어졌을 때 그게 또 물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승부의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찔끔찔끔 들어가는 그 정도? 그 이상 안 해. 그럼 지금이 5월인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럼 시장 얘기하면서 이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시장 영상을 좀 찍을 텐데 제 시장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 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보다 좀 지수 예측을 좀 잘하겠죠?
몰라요 그건. 여튼 이제 요즘의 시장을 좀 볼 텐데 딱히 복잡하게 볼 거 없단 말이에요. 요즘의 시장은 큰 승부 보기에는 아쉽고 단기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강력하게 배팅하기에는 또 확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지금 미국 증시가 고평가 영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워렌 버핏 형님이 만든 버핏 지수, 이런 것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핏 지수 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버핏 형님은 매매를 안 하잖아요. 아예 단기 국채 아니면 현금만 들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 포지션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신규 배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워렌 버핏 형님은 바로 이제 미국 시장을 고평가로 보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5.5%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높게 올라온 상태에서 과거에도 보면 동결되었다가 나중에 금리를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리를 낮추는 이 시기 때 분명히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예상과, 그 다음에 경기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좋지 않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증시가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증시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금리를 높게 올린 상태에서 그 이후에 나오는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 과거에 이제 세계 경기 침체, 폭락장을 보면은 전부 다 고금리 이후에 금리를 낮추는 이 시기 때 전부 다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폭락장이 나오고 나서 이제 금리를 쭉 낮추고 나서 저금리일 때, 이때부터 증시는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 증시가 5.5%의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결하고 있는 이 스탠스가 끝나는 시점이 나온다면 분명히 증시는 한번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 증시가 한 번 더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또는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좀 오른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막 따라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르면 오를수록 무조건 이거는 거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높다라는 게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그만큼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이고, 분명히 이 중간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있다가 금리를 화끈하게 낮춰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폭락장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랬고, 2000년도 때 이제 IT 버블 때도 그랬고,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도 그랬고, 고금리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가 그 중간에 뭔가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터지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미치도록 하고 폭락장이 나오면서 나중에 바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의 힌트를 다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승부를 보는 시기는 미국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넘어가고 나서 증시가 바닥을 잡으려고 할 때, 증시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미치도록 배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현금을 최대한 좀 잘 남겨둘 것이고, 뭐 중간에 단기 매매할 게 있으면 단기 매매하고, 낙폭과대 매매할 게 있으면 매매하고, 이러면서 큰 비중의 거의 90%는 현금으로 놔두고 10% 정도는 이제 매매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갈 거고. 근데 현금을 놔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그냥 놔두면 아깝지 않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많단 말이에요. RP나 이런 것도 보면은 요즘에는 연 3.3%, 3.5%가 이자율을 쳐줍니다. 그러면 이런 데다가 이제 돈을 이게 넣어두면은 하루하루마다 계속 이자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이 현금을 또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 정도의 비중은 단기 매매할 거 있으면 하고, 매매할 거 없으면 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폭락장을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금리가 높아졌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하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절대 아무도 못한다. 근데 하지만 이런 상황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배팅 시기는 바로 금리 인하를 많이 하고 나서 저금리 시점에 미치도록 배팅을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뭐야? 맨 처음에 대표님께서 이런 강의를 해주실 때 그때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어요. 미뤄졌잖아요. 9월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또 그때 맞춰서 천천히 방금 말씀 주신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뉴스에 나오는 대로 다 믿으면 안 되거든. 원래 그 전에 3월 달에 된다 했다가 6월 달에 된다 했다가 뭐 난리도 아니야. 그거는 물가, CPI나 뭐 등등 이런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들의 말들을 그런 뉴스들을 그냥 믿고 그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믿으면 아마 이제 큰 코 다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그냥 금리 떨어지는 거 보고 그리고 금리 떨어진다고 해서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금리가 이때까지 높아졌는데도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금리가 높아졌는데도 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시장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거 간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일반 개인 투자들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공부를 더 해보면 알겠지만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이유가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거든. 근데 이제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높일 수 있는 건데 금리가 높아지는 건 안 좋은 거, 금리가 낮아지는 건 좋은 거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시점마다 금리 높아진 게 좋을 수 있고 금리 낮아진 게 좋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을 곧대로 이제 시점들을 믿으면 좋지 않지. 제가 계속 이제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폭락장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뭐냐, 미국 증시가 고평가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증시. 우리는 한국 증시를 매매를 하잖아. 한국 증시의 고평가. 이 세 가지가 나와야지만 확실한 이 폭락장이거든. 폭락 시그널이거든. 근데 미국 증시 고평가 이건 나왔어. 근데 아직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넘어가는 시점, 아직 저금리 낮춘 것도 아니고 이제 금리를 낮춘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고평가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세 번째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또 언제 준비될지 몰라.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보다 한 10% 정도만 만약에 증시 올랐어. 뭐 5%나 7%나 10% 더 올랐어. 그럼 고평가 영역에 확실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증시가 좀만 더 오른다면 고평가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넘어오는 시점도 분명 올 것이고 한국 증시까지 고평가 영역이 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폭락장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큰 승부를 보기에는 좋지 않은 시장이고 짜잘한 단타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비중을 좀 줄이고 단기 매매를 좀 더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고 승부를 또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과거 역사에도 보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그런 때가 있잖아. 근데 이제 그 때를 기다렸다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많이 할 확률이 높겠지만 그냥 내 감정으로 아씨 저 새끼 열받네 하면서 바로 이제 쳐들어가야겠다 이러면 또 실패할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큰 승부를 하기 위해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단기 매매, 그러니까 게릴라전만 하는 시기라 생각해서 나는 계속 현금화를 계속 하고 있고 게릴라전만 하고 있고 게릴라전도 많이 안 해. 내가 이제 매일 보는 것도 아니니까 나한테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큰 승부 이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여기서 100번 이긴다고 해서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100번 이길 거를 포기하고 여기서 한번 제대로 이기자. 이게 조금 더 현명한 전략 아닌가. 근데 그러려면 매매를 참아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해야 되겠지. 내 개인 투자들은 이거를 쉽지 않아 하지. 이게 결론이지. 이 승부가 언제 나올지 몰라. 올해 나올지 내년 나올지 몰라. 하지만 이제 꼭 나온다. 난 그 시점을 난 기다릴 것이다. 이 시점이 올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에 또 유튜브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1년 뒤? 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찍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뿅.